저는 거사님 이름을 안 붙이는 게 공부 수행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감정이 오를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와.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감정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어제 이 커피를 먹으면서 오기 전에 결심을 했거든요.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절대 커피를 먹지 말아야지. 디카페인 말고는. 근데 먹는데 커피 맛이 제가 둔한데도요 묘하게 맛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근데 설탕을 달라 그랬는데 초면에 설탕까지 내놓으라 그러면 염치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 네, 근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제가 먹던 커피랑 똑같았으면 점잖은 척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한 입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감정도 그렇고 뭐도 그럴 때 커피, 기분 나쁜 감정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할 때 조금 하고 그거를 맛을 의미하고 네이밍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착각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그 자체가 착각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붙이는 거는 확실히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은 게요. 보면은 애매한 감정이 올라와도 나 기분 나쁜 감정이야. 또 어떤 사람은 찜찜한 감정이야. 그러면 그 자체는 감정을 또 그 말에 의해서 왜곡하게 되잖아요. 예, 그거는 그 날 감정을 못 느끼죠. 이러든 저러든 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면 이름에 얽매이고 또 이름을 안 붙이려고 이름을 안 붙이면 또 괜찮을까 싶어서 이름 안 붙이려고 노력하고 사실은 이래도 불편 저래도 불편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요. 다 인위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름이 떠올라도 저는 이름과 이걸 연관시키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것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것일 뿐이고 누군가 그렇게 부르니까 그 사람하고는 저도 그렇게 불러줄 뿐이에요. 자, 부름이 일어난 것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이름 다른 사람이 이것을 다르게 부르면은 너는 그렇게 부르냐?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있으면 또 저도 제 입에서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은 이거 커피라고 그러지 않고 고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도 그 사람하고는 너는 커피라고 고이라고 그러지 이걸. 그럼 고이라고 이야기해 줘요. 자, 저는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라고 불러도 이름은 이름이고 이거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름은 뭐라고 불러도 화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화라는 이름은 이름이고 여기서 경험되는 느낌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느낌을 화라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느낌은 불편하지 않고 화라는 이름은 그냥 화라는 이름이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연관만 안 시키면 예. 근데 연관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면은 안 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또 힘들어서 되니 안 되니 그래요. 근데 연관을 안 시킨다는 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위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 적용하고 말고가 없어요. 이래야 진정으로 이름에도 개념에도 말에도 자유롭고 이 맛에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은 이름에 의해서 규정이 되죠. 그것은 뭐예요? 말이라고 하는 관념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말의 관념과 이것을 맨날 같은 거라고 착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착각은 분명한 이해가 되면은 착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암기할 필요도 없고 적용해 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래야 진정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이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몰라 그래요. 나 몰라 이래요. 그런데 모르기는 자기는 사실은 커피란 게 생각나는데 모르는 것이 수행이라 그러니까 몰라 그래요. 억지로 의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도도 아니고 수행도 아닌 거예요. 그냥 관념 노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면은 모르면은 반장님 이게 뭐예요? 야 이거 뭐 맛이 고소하고 좀 괜찮은데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커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커피라고 부른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뭐라 그러고 또 다른 것을 또 먹었어요. 그 맛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것도 그때 커피라고 했던 그것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응? 몰라요. 그래서 커피라는 생각은 나는데 진짜 커피인지 아닌지 진심으로 몰라요. 설사 지금 이 눈앞에서 커피를 이렇게 갈고 있어도 갈아서 지금 이 드립을 내려줘도 저는 그래요. 좀 못된 놈이 돼가지고 그래도 저는 커피라고 그러면 아 커피라고 부르는갑다 알지 진짜 커피인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요. 왜? 세상에는 똑같이 생긴 게 너무나 많아요. 응? 구분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고 맛도 비싼 것도 너무나 많아요. 응? 그래서 정말 몰라요. 설사 눈앞에서 갈아도 그 보이는 것이 똑같이 커피 그 알갱이하고 똑같이 생겼어도 저는 몰라요. 진심으로 몰라요. 자,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이 맛은 커피라고 이름 지어진 맛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 느껴지는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커피라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그런데 이 생각은 진짜 진심으로 몰라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여기다 연결시킬 수가 없어. 진심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라는데 생각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왈가왈부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알아지면 걸로 끝이야. 그래서 그래 말로 나올 수는 있어. 누가 이렇게 저한테도 이제 명상마을에 이제 반야님 주셔가지고 명상마을에서 오면은 야 이거 맛있는 거야 안 먹어봐 아주 좋은 거야. 이게 뭐예요? 커피야. 진짜요? 아니 커피라고 그러는데 나 진짜는 잘 모르겠어. 금방 말을 빼버려요. 금방 말을 빼버려요. 아니 진짜 나 진심으로 몰라. 진심으로 몰라. 아니 고상님 말씀 드리니까 제가 10년 전에 커피를 배웠거든요. 예. 제 친구가 커피 광이어서요. 예. 근데 제 친구는 투샷 반을 넣고 먹어요. 굉장히 진하게. 저는 반샷을 먹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냉소적으로 너가 먹는 건 커피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너무 연하게 먹는데 제가 걔걸 한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어렸을 때 먹은 한약 맛이 나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이 새끼야 너가 먹은 것도 커피가 아니야. 한약이지 속으로. 근데 차마 욕은 못하고요. 고사님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집에서 먹은 똑같은 종류의 커피인데 너무 연하게 먹으니까 걔가 보기엔 제가 어이가 없는 거죠. 무슨 보리차를 커피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또 그게 착각하는 순간도 또 착각했네 이게 빨리 떠오르는 그렇게 되어지는. 자 이제 이런 경험이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의 경험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은 생각이 작용돼도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요 맛은 그냥 맛으로 경험돼요. 이게 이제 도라 이름하는 상태, 경험 상태인 거예요. 도라고 이름하는. 그냥 도라는 것이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각이 되면 그냥 도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 이름, 말에 의해서 불편한 이유가 없는 거죠. 가령 누가 와서 그래요. 우거버서 뭐 화도 많고 어쩌고 뭐 네가 도인 개나발 도인?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한들 이게 뭐가 다른 건가? 다른 건가? 응? 이게 진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죄송합니다 또는 미안합니다 그런 척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럴 텐데 근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좀 언제 내가 이거 뭐 도인이라고 그랬나? 모르겠어. 일어날 때마다 화장실 가면 일어나는 생각 다르고 밥 먹고 나면 일어나는 생각이 다르고 시장에 가면은 저거 보면 일어나는 생각 다르고 저거 보면 일어나는 생각이 다른데 나도 뭐 누군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응?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진심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면 들리는 되고 보이면 보이는 되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야. 생각과 그걸 연결시킬 수가 없어. 그런 상태를 도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편하지 않아. 생각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요 느낌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 똥을 주물럭 하면 기겁을 해서 그러죠. 우리는 방금 자기 뱃속에서 나온 똥도 이렇게 만지면 더럽다라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근데 만약 똥이라는 생각이 없으면은 어떨까? 응? 똥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떨까? 우리는 똥 그러면 더럽다 이렇게 되지. 똥이라는 생각이 없이 이렇게 누군가가 똥을 갖다가 깨끗한 도자기에다가 잘 이렇게 말아가지고 잘 떡가래처럼 이렇게 해서 잘 보관해서 닦아주면 야, 이 똥 냄새 난다. 야, 이 똥 아니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야, 너 치즈 알지? 발가락 냄새 나는 치즈 알지? 그것이 진짜 좋은 치즈듯이 너는 아직 경험이 없어. 그래, 이게 진짜 좋은 거야. 한번 만져보고 한번 먹어봐. 야, 냄새는 그럴지 몰라도 이게 진짜 몸에 좋고 맞아요. 큰 사람 같으면 진짜 자기 목숨이 무슨 이거 먹으면 낫는다 하고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줌 먹는 분들 많죠. 예. 이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는 바로 그 말의 관념에 얽매여 있는 거죠. 말의 관념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똥은 더럽다. 똥 그러면 국어 사전에는 뭐 배설물이고 뭐 어쩌고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래. 약이 된다고 본다면 똥도 기꺼이 먹을 수도 있지. 옥수수한다고 한다면 그럼 똥이 뭐야? 약이지. 그럼 똥이라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약이라고 불러야지. 아니 똥약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위장에 특효이다 그러면 위장약 이러지. 똥술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똥술도 있다고? 똥도 예. 자, 하여튼 네, 똥도. 그렇기 때문에 자 뭐라고 부르든 제가 사우디 친구가 아니고 어디 뭐 예멘인가 아니 저기 요르단인가 한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생일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뭐 여기 똥이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케이크 같잖아. 그러니까 생일 축하 케이크를 보낸다고 똥 사진을 이렇게 보낸 거야. 실수로.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유머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로 똥이나 먹어라 똥 처먹으라라고 보낸 건지 알 수는 없죠.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작용됐는지. 근데 똥 그림이 이렇게 되면은 꼭 그 뭐 이 떡가래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어떤 이제 뭐 어떤 케이크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림 이렇게 짜면은 또 모양 나오듯이. 그런데 이 새끼가 말이야 나를 엿먹으라고 똥이나 처먹으라고 보낸 거냐라고 생각되면 화가 팍 날 거고 이 친구 유머스럽네라고 하면 웃음이 날 거고 K라고 그 사람이 착각해서 나한테 K라고 보내준 거네라고 하면은 아이고 그 친구 고맙네 라는 생각이 날 거고 도대체 똑같은 게 사실 보내준 건 똑같은 건데 이렇게 여기서는 어떤 생각이 작용되면 막 화가 났다가 어떤 생각이 작용되면 웃음이 났다가 어떤 생각이 작용되면 고맙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의 의도는 알 수도 없어 사실은. 자 그러니 뭐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기쁨도 화도 이것도 전부 다 이어서 작용되는 것일 뿐이잖아. 그 사람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똥을 보냈다고 화나지도 않고, 여기서 화가 나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화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도, 느낌이 일어나도, 그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 이 또한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느낌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탓하지 않고 이것도 문제 삼지 않는 거죠. 이것도 이런 현상일 뿐이고 이거 보는 것은 보내는 것일 뿐이고 그 사람의 의도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단지 다음에 그 사람이 만나지면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 새끼 너 나보고 똥 처먹으라고 보낸 거지? 라고 장기할 수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또 마음이 아주 여유가 기분이 좋으면은, 야, 너 참 유머 좋더라? 라고 장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또 상황이 되면은, 야, 진짜 고맙다, 야. 어떻게 내 생일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렇게 장기될 수 있을 거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장기될지 이것도 여기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도 없어. 그때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것도 알 수 없는데 상대방의 마음도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저것도 탓할 수 없고 이것도 탓할 수 없고, 일어나는 것은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옆에서 실컷 꾸지람 듣고 와서 기분이 나쁘면은, 보자마자 새끼 너 나 똥 처먹으라고 보냈지라고 이렇게 장기될 거고, 아주 기분이 좋으면은 야, 너 참 유무감각 좋다고 이렇게 장기될 수 있을 거고, 알 수 없어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상대방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상대방이, 내가 야 새끼 너 나 똥 처먹으라고 그랬지. 그러면 아니요 형님, 진짜 나는 진짜 진심으로 형님을 축하하는데 한번 웃으라고, 형님 한번 웃으라고 내가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자기는 똥 처먹으라고 사실 그때는 마음이 장기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러니 그 말을 가지고 저는 실제로 그랬다라고 믿지도 않아. 그 사람의 말을. 그냥 그 사람 말이 나오고 그냥 말일 뿐이야. 그러니까 들리면 들리는지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가는 거지. 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니 괴롭히는 말도 없고 괴롭히는 이름도 없고 괴롭히는 맛도 없어요. 자, 이게 또예요. 이게 또예요. 그러니까 자, 스톱하는 게 아니죠. 스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을 잘 알아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사실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아요. 사실은 정말 예를 들면 부부 싸움 하고 나면은요, 어때요? 사실은 어쩌게 부부 사이가 좋았다 그러면 아침에 똑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근데 어쩌게 대판 싸웠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데 어떨 때는 미역국, 야 진짜 오늘 아침 미역국 왜 이렇게 맛있냐? 정말 당신 미역국은 진짜 일품이야. 이렇게 장기될 수 있고, 이걸 또 미역국이 끝나서 이렇게 장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미역국은 똑같아. 사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사실 이것도 한결같지 않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잘 알아요. 이것도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 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화가 나도 저 사람 또 어디 뭐 기분이 좀 마음이 좀 불편하구만. 그런 거죠. 근데 계속 그러면은 야 어디서 빰 맞고 와서 어디다 화풀이 하냐? 그냥 그럴 수 있고, 그러면 또 더 길게 뛰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어디 석 패버리던가 이렇게 일어나지. 그러니까 어쨌든 불편할 것은 없어요. 이래도 불편한 게 없고 저래도 불편한 게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거사님을 비난한 분이요. 그래서 거사님이랑 금산에 와가지고 좋게 정담을 나눴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이상한 말이나 이상한 댓글을 했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속에서 막 일단 분노가 정체모를 분노가 확 오를 것 같고요. 또 어쩌면 이 사람이 왜 그랬지? 나는 좋게 얘기했는데 의아함도 들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거사님은 어떠신지랑 아까 말씀대로 그게 안 올라와야 좋은 건지 아니면 뭐가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 건지. 근데 거사님께서는 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도 영향을 못 준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럼 거사님은 안 올라온다는 말씀이신지 그게 좀 헷갈려서. 아니요. 자, 이것 또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와서는 뭐 감복을 해서 눈물도 흘리고 뭐 이러지만은 돌아가서 뒤통수 치네? 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 사람 참 실없는 사람이네? 네. 라는 생각이 있을 있고, 참 그 사람 아직도, 인간이 어떤, 인간이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아직도 이 관념에 얽매인 자기는 와서,
깨달은 것 같고 견성한 것 같다라고 막 이야기도 하고 이치가 다 알아졌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그 무지한 상태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럼 저 또한 여기서 뭐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또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다 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불은 안 올라오세요? 불요? 열불이 안 올라오세요? 자, 어떤 경우는 열불이 날 때도 있겠지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러나 그것은 열불이 아니라 느낌이죠. 어떤 고정 작동되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는 바람이 똑같이 바람이요. 이렇게 똑같은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상황이 광활한 이렇게 평야지 되면은 이 바람이 힘이 없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 좁은 곳을 통해 되면 바람이 세지는 것 같죠. 예를 들면은 이만한 구멍을 통과된다 가다가 문득 요만한 구멍으로 구멍이 이렇게 적어져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는 엄청 바람이 빠르고 세지고 여기서는 바람이 넓어지면 다시 바람이 약해지는 것 같죠. 자, 모든 일어나는 현상 그냥 그런 것이 뿐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든 저렇게 일어나든 그것은 일어난 자연현상일 뿐이지. 제가 헷갈리는 게요. 목사님께서 저 사람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은 나한테 영향을 못 준다는 말씀을 좀 전에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열불이 이치적으로 열불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건지? 아니요. 자,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 만상은 다 서로 영향이 주고받고 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데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그렇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 상관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극도로 마음이 불편한데 누가 웃고 오는 그 모습, 나하고 지금 상관 웃고 오는 그것이 배알이 꼬여가지고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그 뭐예요? 웃는 모습이 보임으로써 여기서 일어나게 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인 거예요. 그게 연관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그렇게 작용이 돼요. 모든 것은 그렇게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연관없는 것은 없어요. 단지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도 괴로움이 아닐 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어서는 뭐가 일어날지 저 또한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보는 수행의 단계가 됐기 때문에 뭐가 있어도 항상 반응이 똑같아, 또는 고요해, 또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한다면은 모르되, 그런 존재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항상 여여하고 고요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순 사기꾼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경험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을 왈가왈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깨달은 존재가 되고 도인인 존재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무지한 사람은 이것이 항상 어떤 말이 들어도 화가 안 일어나야 된다. 화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목숙되면 되지. 그러면 돌과 나무가 훨씬 도인이네? 자,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 되면 열이 팍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마나, 이건 내가 아니라 자연 현상이야. 어떤 조건이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알 수가 없어, 뭐가 일어날지. 그런데, 뭐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 나랑 착각이 없다면, 존재라는 착각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 즉 괴로움이 아니다. 뭐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지. 가령 어떤 것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니. 자, 뭐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남들이 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 나한테는 화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뭔가 느낌이라고 하는 그냥 이 경험일 뿐이야. 다른 사람이 당신도 화내네. 그게 화야? 당신은 그것을 화라고 부르나? 나는 그것은 그냥 느낌이라 부르는데 이거 그냥 이런저런 느낌일 뿐인데 당신은 그걸 화라고 그래? 제가 거꾸로 물어요. 그러면 그게 화야? 나한테는 그게 화가 아닌데 그냥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일 뿐인데
이런 느낌, 롤러코스터 타도 느껴지는 그냥 느낌일 뿐인데. 자, 그런 거예요. 그럼 가서, 그럼 그 사람은, 화 많더라. 뭐 향기 확 열라고. 응? 그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현상을 화라고 규정하고 그 규정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응? 이걸 화라고 부르냐? 나는 그냥 느낌일 뿐인데. 야, 이거 그냥 일어나는 그냥 현상일 뿐인데, 자연 현상일 뿐인데? 이게 우고라는 존재가 있나?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야. 요런 자연 현상을 우고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야, 그건 이름일 뿐이지. 먹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아무 상관이 없지. 뭐 자연 현상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주 만물 만상의 자연 현상이 태풍도 일어나면 안 돼, 쓰나미도 일어나면 안 돼, 지진도 일어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은 나가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이제 하나님, 개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냉소적이고 불신을 닿아서 스스로 온통 불만투성이가 되죠. 불만족투성이가 돼요. 이런 거예요, 그냥. 응? 왜? 저 백범 김기춘 선생 이야기 했잖아요. 3살짜리 손녀가 안 들어오니까 안절부절 못 하시는 모습이란. 근데 옆에 제자가, 아니, 선생님은 뭐 깨달으셨다는 분이, 도인이라는 분이, 아니, 왜 안절부절 때가 되면 들어오시겠죠? 그러니까 빰 따고 그러는 거야. 야, 너는 도인이 뭐라고 하는 온통 관념에 얽매가지고. 야, 이게 나냐? 이게 뭐야? 이게 난 자연현상일 뿐이잖아. 어? 그럼 너는, 그러면 이 도를 배워서 너는 이제 손녀가 얻을 때도 안 들어오는데도 어영하게 때가 되면 들어오겠지, 뭐. 그럴래? 예? 너는 그게 도인이고 그런 거냐? 바보 새끼야. 그런 거예요. 응? 누가 도인이고 누가 바보예요. 자, 이거는 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 현상이 있고, 당연히 뉴스에서 맨날 3살짜리 뭐 여자애를 납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근데 일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냐? 그 사람한테는 백범 김기춘 선생한테 그것이 혼란이고 괴로움이냐? 아니야. 저 나무가 흔들리는 거나 바람이 일어나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런 현상이 일어날 뿐이야. 왜? 그런 것이 보였으니까, 들렸으니까 일어나는 것이지. 백범 김기춘 선생이라는 분이 그 존재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 착각을, 제자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놈아, 이 관념에 얽매인 놈아라고. 그런데 자, 이제 지금 빰 맞고, 아이씨, 도인 줄 알았더만, 내가, 아니, 깨달았다는 사람이 뭐 거짓을 하고 있으면서 도로 나를 두드리 패.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온갖 곳에 백범 김기춘 선생을 욕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그 백범 김기춘 선생은, 자, 그거는 지무리함 드러난 거지. 백범 김기춘 선생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상대방들이 이런 게 일정하고 신나는 자체가 존재가 기반이 된 거고, 항상 이제 상대는 항상 뭔가 자꾸 변하는데, 이제 우리는 은연중에 항상 일정하다고 존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보는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그래. 우리 엄마도 그러고 우리 누나도 그러고 우리 아들에 대한 환상만 관념만 있으니까 옛날에 좋은 대학 나오고 사업 잘 될 때는 막 자랑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사업도 망했지, 뭐 어디 뭐 해가지고 다니는 꼴도 이렇지, 어디 뭐 어떻게 내놓을 직업도 없지. 그러니까 이놈의 자석을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도 뒤에서 수근거린 것 같아. 에이,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 해, 뭐. 에이, 봐봐. 나는 그런데 안 나와도 지금 나는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걔는 집도 없고 뭐.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 해. 자, 이런 소리가 뒤에서 들리다라고 누가 와서 영화들아 소리가 우리 엄마 귀에다가 이야기해주고 우리 엄마
뒤에서 뭐 수근거리면 자식이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는 여전히 야, 이게 세상이 좀 험해서 너 같은 애가 거기서 다 당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긴 했지만 너 같은 애가 없는데 자, 그렇게 관념에 상해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어때요? 아니, 화장실에 갈 때 마음 다르고 시장에 갈 때 마음 다르고 뭐 맛있는 거 가지고 오면 마음이 다르고 다 다른데 도대체 나 어떤 사람이지? 아니, 지나가는 이쁜 여자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아니, 이건 내가 이거 뭐 깨끗한 놈이야 깨끗하지 못한 놈이야 이건 내가 훌륭한 놈이야 훌륭하지 못한 놈이야 다 종잡을 수가 없는데 우리 엄마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최고인데 예? 저거 아무리 그래 봤자 돈 많다고 최고냐? 내가 배 아파 나고 내가 길렀다 내가 배 아파 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엄마는 이것의 실상을 몰라요. 우리 엄마는 이 아들을 아는 게 이것의 실상을 아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어긋나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래, 네 말이 맞아. 설득이란 게 별거냐? 그래, 뭐 그렇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네가 더 낫지. 그래, 뭐 그래, 그래, 뭐 훌륭한데 뭐, 그래, 아니 그 새끼 뭐 도인인 체한데 순 사입이고 좀 뭐 실제로 가서 한번 옆에 한번 닷새 같이 있어 보니까, 아이 뭐 지나 나나 뭐 별반 다를 것도 없더구만. 그래, 진짜 그래. 아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앞에 맛있는 거 있으면 입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뭐 막걸리 한 잔 먹으라 그러면 입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뭐 나는 모르겠어. 내가 뭐 이거 훌륭한지 아닌지 몰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가지고 종잡을 수도 없고 모르겠어. 그래 뭐 몰라. 뭐 맞을 수도 있겠네. 어떨 때는 그래.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이 오늘 이 기억이라는 게 진짜 참 힘들고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선생님한테 자식도 관념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들었다 하면 정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은 뭐 여자는 성불하기 어렵다는 게 자식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그런 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좀 웃고 그랬지만은 이게 현실이죠. 사실은 만약에 이 세상을 저 몰래 카메라 가지고 저 위에다 뜨고 세상 사는 사람을 보면은 완전 코미디가 같을 거예요. 응? 코미디가 같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라요. 뭐가 일어날지 모르고 뭐가 일어나도 상관도 없고 그것은 사실은 우보라고 하는 어떤 일관된 존재가 없어요. 응? 그래서 우보라고 하는 우보의 마음이라고 하는 고정된 마음이 없어요. 응? 우보라고 하는 것에 항상된 어떤 것도 없어요. 제 경험상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규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현상이야. 그냥 자연현상과 똑같아. 당신은 누구야? 잘 모르겠어. 단지 좀 자연현상하고 똑같아 그냥. 그 금강경에 뭐 이름일 뿐이다. 그 구절하지 자연현상이 어떻게 그 일어나는 그 작용이 매 순간 다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짓지 마라. 그런 뜻을 이렇게 들리는데. 예. 그래서 저한테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관념이 잡히지 않으면 사실은 범죄라고 하는 것이 나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모든 범죄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또는 정말 애국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은 정말 독일 민족에게는 정말 애국자죠. 정말 민족을 위해서 우리 독일 민족이 살려면 유대인종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정말 애국자예요. 그렇죠? 그냥 이런 거예요. 한국이 잘 살아가면 저 일본 나라 저게 망해야 돼. 일본 저게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일본을 어떻게 해를 끼쳐. 예를 들어서 태풍이 나는데 야 우리나라로 오지 말고 저놈이 일본까지 좀 쓰라. 그러면 내 속이 시원하겠다. 예, 자, 그럼 야 그러면 참 너 애국자다. 애국자다. 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죠. 그러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응?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 죽이는 게 조금도 양심에 갇히게 안 돼. 조금도 이상하지도 않아. 지금 나는 애국을 하고 있는 거야. 응. 아주 위험하죠. 아주 위험해.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됐다시피 모든 국민들이 최고다,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와서 히틀러를 갖다가 뭐 범죄자니 뭐 어쩌고저쩌니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모든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 열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전쟁에 이겼으면 지금까지도 예. 영웅이 됐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전부 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애국이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관념이고 사실은 그 관념이 강할수록 위험한 거예요. 응?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많은 사람이 이래요. 안중근 의사를 일본에서는 그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안중근 의사가 가령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뭐 폭탄을 떼서 죽이든가 뭐 이런 행위는 있어야 되잖아요. 훌륭한 거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신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뭐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고 도대체 뭐 신념도 없고 지조도 없고 당신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야, 저보다도 부처님은 더 이상하지요. 저야 뭐 어차피 나라의 대통령 자식도 아니고 왕의 자식도 아니고 그러니 뭐 이 나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입장도 아니지만은 부처님은 한나라의 태자였는데 자기 나라가 망해도 그것을 갖다가 다시 복구를 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것도 하지도 안 하고, 사실은 그 나라를 말멍시키는 왕도 만나고, 저보다도 부처님이 더 이상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고 왜 우보만 맨날 뭐라고 그래? 예.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애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보고사 당신은 뭐래, 애국심도 없고, 이상해. 세상, 그럼 애들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예,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애가 괴롭지 않지요. 사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날아가는 새도 국경을 그냥 막 넘나들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아니, 새보다 훨씬 고등동물이라고 또는 스스로 이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여기서 저 넘어가는데 그 국경에다 꺼놓고는 넘어가야 되니 안 가야 되니 갈 수 있니 없니라고 하면 새도 그냥 막 날아다니는데 이 웃기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냐. 새보다 못하진 거지. 서로 땅덩어리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맨날 피터지게 싸우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괴로움이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 그러면서 맨날 행복하고 싶대요. 그 다음에 세계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한대요. 인류의 평화가 각 나라에 만약에 애국심이 투철한 국민들만 있다면 평화란 세계의 평화란 있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내 나라가 망해도 그거 복수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찾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것이 인연 따라 되어지는 일. 원래 내 나라가 어디 있고 원래 다른 나라가 어디 있고 원래 나라가 어디 있었는가. 그건 전부 관념이고 만약에 그 관념에 얽매이면은 평화란 없다.
그러니 그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애국심을 강조를 하고 애국자 된다고 한다면, 좋아요. 그럼 일본의 애국자. 자, 아베 수상은 일본에서는 애국자고, 한국에서는 죽일 놈이고, 그렇잖아요. 한국의 애국자. 야, 일본에 그런 것인데 이 점은 안 돼. 일본은 우리가 힘이 더 좋아지고 언젠가는 복수해야 돼. 일본 놈들은 없어져야 될 거나 때려 죽여야 돼. 라고 하면, 야, 참, 국가 간이 툭철하고 애국심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인류는 평화는 있을 수 없겠지요? 자, 지금 아베 자기는 지금, 일본이라는 국가와 일본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베는 앞으로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불씨를 계속 만들고 있죠? 이건, 아베는 뭐예요? 아주 무지한 상무지자죠? 인류의 평화를 깨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국민학생한테도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가르쳐. 그러면 이제 그 국민학생들이 크면 어떻게 돼요? 한국이 우리 영토를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전쟁을 일으켜서 뺏어와야 된다.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이 사람에게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가령 관념에 사로잡히게 하면은 반드시 그러한 것이 정당화돼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전쟁을 일으킬 전쟁의 불씨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상무지, 참 무지하고 불쌍한 인간이에요. 일본의 수상이면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훌륭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일본 수상을 뭐라고 그러지? 다른 데 가면, 그럼 미국 가면은 한국 대통령은 본체만치 해도 일본 수상이 오면은 아주 다르죠?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가들은 다 이치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무지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는 맨날 세계 평화가 어떻고 국민들의 행복이 어떻고 하지만 사실은 세계 평화를 다 깨고 있고 국민의 행복을 사실은 깨고 있다. 그것도 행복하게 해준다는 명의로 오히려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원인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무지자죠. 상무지자. 자, 그러니까 우리 온통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전도몽상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전도몽상되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야기 요지는 항상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관념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옳다라는 관념이고 최소한 도의라고 하는 관념이고 애국심이라는 관념이고 이 모든 것들이 관념이 됐을 때는 다 결국에는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스스로도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애국시민이 도인이라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다.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소한 도의와 미국의 최소한 도의와 일본의 최소한 도의가 다 달라요. 한국의 윤리도덕과 미국의 윤리도덕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범죄가 되는 게 미국에서는 범죄가 안 될 수도 있고 미국에서 범죄가 아닌 것이 한국에서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범죄라고 하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범죄가 안 되는 게 한국에 범죄될 수가 있고 한국에서 범죄가 되는 게 미국에서 범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범죄인인데 미국에 가면 범죄인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범죄인인데 한국에 가면 범죄인이 아니에요. 저 그럼 이거 범죄인이야 범죄인이 아니야?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진리라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은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노가다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이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한 진리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작용되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그래서 생각으로 어떤 견해로서는 결코 알아질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견해 속에는 결코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누구에나 예외 없는 게 있어요. 자, 경험되는 거예요. 자, 들림이라는 것은 고소리가 있으면 귀에 와서 부닥치는 것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이 사실로서 경험될 때 그 진리가 알아져요. 그래서 사실로서 경험되는 이 상태를 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로서 경험되는 건 뭐예요? 망막에 와서 비치는 것은 요거는 망막에 가서 비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쳐요. 저 소리가 고막에 와 닿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고막에 와서 닿아요. 같은 글이 같은 곳에 있다면. 그런데 똑같은 것이 와 닿아도 생각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생각의 내용은 진리가 아니고 이치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고막에 와 닿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예외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요 사실이라 이 말이 바로 이치다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이해되는 진리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되려면은 바로 생각의 내용으로 요 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돼요. 생각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생각의 내용으로 이걸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의 내용은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의 내용이고 요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이니, 자, 이것은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예요. 이걸 연결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알아지는 대로예요. 자, 이런 상태를 도다 그러고, 이러면은 사실의 경험에 의해서 사실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자각이 돼요. 이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바로 그런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의해서 삶에 괴로움이 없고 대자유의 삶이 돼요.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전부 다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도라 이름하는 사실의 경험 상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무심이라고 하는 상태, 초인이라고 하는 상태. 자, 그럼 초인이라는 것은 뭐냐? 초인이라는 것은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여기에 영향받음이 없는 거죠. 영향받는 것은, 자, 귀에 들리면 귀에 달린 그것이 그대로 여기 통과하는 거예요. 자, 보이면 보이는 것이 그대로 그냥 여기 통과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그대로 알아지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알아지고 사라지는 것이 뿐인 거예요. 자, 그냥 요렇게 경험돼요. 요게 뭐예요? 무념, 무상, 무심, 또는 무념, 무상, 무심,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바로 요런 상태가 육조 해랑 스님에 의하면은 무념, 무상, 무심이고, 부처님은 그냥 중도라고, 팔정도라고 하신 거고, 또 화두선에서는 이것이 참구라고, 화두 참구라고 하는 상태고, 그런 것인 거예요. 자, 그러한 상태가 어떤지를 직접 경험으로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삶이 경험 상태에 돼요. 자,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게, 커피네. 라는 생각이 있어도 사실은 누군가 커피라고 이야기해줘서 커피라는 생각이 났을 뿐이지, 진짜 커피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요 맛은 요 맛대로 되지, 요 커피라는 걸로 요걸 연관시킬 수 없어, 생각으로. 그리고 커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반야님을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믿지도 않아요. 공자님은 자기 눈으로 보인 것도 그대로 믿을 수 없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였어. 물론 거짓말한다 그러진 않지만은 반야님도 모를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럼 남편이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 남편도 모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저는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진짜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시킬 수도 없고, 이 말을 왈가왈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면 그냥 일어난 그대로야. 자, 요 맛은 요걸로 연결시키고 요 느껴지는 그대로야. 자, 바로 요런 상태를, 요런 경험 상태를 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8시 반까지 15분 내지 남은 시간 동안 한번 그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도대체 우리 경험은 뭡니까? 자, 자선입니다. 자선. 자, 지금 그대로 한번 자선을 해보세요. 자선. 자, 자선에서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뭡니까? 자, 우리는 항상 느껴지죠? 또 들리죠? 또 보이죠? 또 생각이라는 것이 알아지죠? 자, 알았지. 자, 모든 것은 다 들리든 보이든 알아지든 느껴지든 뭐라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느껴지니까 생각이 일어나죠? 자,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죠? 자, 계속 이야기했고, 아마 삶의 경험을 되새겨보면 알겠지만, 생각과 경험 자체 같지 않으니까, 자, 느껴지는 그대로. 자, 느껴지죠? 느껴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 알아지는 그대로죠.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냥 이게 자선이에요. 이게 자선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행선. 자. 행선도, 들리구나, 느껴지구나, 그렇지, 알아지나, 똑같죠? 단지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용은. 왜냐하면,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느낀 거와, 요랬을 때 느낌의 내용은 달라지죠? 그렇지만, 느낌의 내용은, 상황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이 작용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사실은 뭐가 맞다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내용이 신경 쓰지 않다면 느껴지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차피 일어나다 사야 돼요. 이게 행순이에요. 모든 뭐 행순이고 차선이고 와선이고 무슨 선이라고 하더라도 다 이와 똑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이고 알아지는 이 중에 하나뿐이죠. 이 중에 하나뿐이에요. 내용은요, 개수에서 내용을 이야기하듯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내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요. 자, 생각의 내용, 느낌의 내용, 보이는 모습의 내용, 맛의 내용, 냄새의 내용, 또 알아지는 내용. 알아지는 내용은 뭡니까? 알아지는 내용은 생각의 내용이나 의도의 내용이죠.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자, 어떻게 이런 것은 상황과 경험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즉 경험과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또 뭐가 일어나는 것도 그래요.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게 다 일어나요. 그 조건에 맞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 일어나는 내용은 종잡을 수도 없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예요. 뭐가 그렇다고 규정할 수도 없고 그게 앞에 거하고 연계된다고 할 수 없으니 그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대로. 그런 게 뭐예요? 뭐가 심각한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알아지고 사라지고 알아지고 사라지고 알아지고 사라지고 알아지고 사라지고 자, 내용도 알아지고 사라지고 알아지고 사라지고 그런 게 뭡니다. 자, 이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자, 일한다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그런 것이고, 지금 밥한다는 상황에도 그런 것이고, 말한다라고 대화의 상태에서도 그런 것이고,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스스로 정리해 보십시오. 6시 반까지. 그리고 송장자스로 와선을 하시고 와선을 하시고 자선을 하시고 자선을 하시고 행선을 하시고 행선을 하시면서 그러한지 아닌지 그러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